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건요. 일반 동사 과거, 나는 뭐뭐 했다라는 시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든지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든지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서 나 그거 했어. 나 그거 먹었어. 등등의 말들을 모두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 과거 시제를 만들면 보통 ed를 붙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시작하다는 start, 시작했어, started, 보다는 watch, 봤어, watch it, 청소하다, clean, 청소했다, cleaned. 이런 식으로 동사 끝에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를 합니다가 아니고 했어. 이렇게 뭐 1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아니면 이틀 전이든 뭐 그런 거는 내가 나와주기 나름이고요. 과거 이야기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설책 보시면 막 소설은 예전 이야기를 막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때 이 과거형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어가 달라져도 동사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공통점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 시제 만들 때 뭐 동사에 s를 붙여주거나 막 es를 붙여주거나 이 주어에 따라 막 달라졌죠. 과거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주어가 I든 you든 she든 뭐 철수 영이 다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 더 간단하죠. 네, 이게 이 과거형의 좋은 편입니다. 전 이렇게 막 안 바뀌는 게 좋더라고요. 다행히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형의 약간 불규칙적인 모양을 또 알려드리는데 사실 여기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공부하듯이 외우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 교재, 큼직하게 만든 제 교재에 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진짜 손바닥 맞아가면서 막 외우고 막 쓰고 막 시험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 제가 뒤에 준비한 이 12문장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계속해서 다른 문장 가면서 동사 또 만나고 과거형 또 만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에 대한 형태가 몸으로 감각적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까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험을 쳐야 돼, 아니면 특수 목적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외운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연습한 걸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든 게 ed가 아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동사 나오면 ed를 붙여주신 다음에 실수했다. 이거는 ed가 붙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고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더 잘 기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문장을 연습해 볼 건데요.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요 ed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해 줄 겁니다. 첫 번째, 나 그 영화 좋았어. 내가 좋았던 거 예전에 뭐 1시간 전에 보고 왔는데 좋았어. 혹은 3일 전에 봤는데 좋았어. 이렇게 과거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 liked the film. I liked the film. 이렇게 돼요. 그냥 like가 아니고 liked. 이러면 나 그거 있잖아. 나 3일 전에 봤는데 나 그거 마음에 들었었어.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iked the film. 나는 그 영화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차를 했어요 라는 말도 있죠. 세차를 한 게 뭐 1시간 전일 수도 있고요. 어저께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모르지만 예전에 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washed my car. wash가 뭔가를 깨끗이 씻고 청소하다는 느낌 있죠? my car 이라고 하면 내 차가 되는 거죠. wash my car. wash my car.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어는 나니까 일단 I가 나온 다음에 과거 형태 살짝 바꿔서 washed my car. 그래서 세차하다 wash my car. 세차했어 washed my car.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I washed my car. 나는 세차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hed my car. I washed my car.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보통 과거를 회상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요. 나 그때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 힘든 시간을 가졌었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드나 영화에서 제가 많이 봤던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I had a hard time. hard 하면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얘기하거든요. hard time, 힘든 시간. 그런 시간을 내가 가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have는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have는 haved가 아니고 had. 이 형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I had a hard time. 이제 과거 형태는 전부 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거죠. I had a hard time. 여러분이 만약 작년에 막 되게 힘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작년에 좀 힘들지 않았나요? 저도 작년을 생각하면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이제 오프라인 하는 강의들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조금 이 변화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저를 생각하면서 I had a hard time. 딱 이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뭐 어저께 힘들었다 아니면 1년 전에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yesterday, a year ago 이런 표현을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거기에 놓았어요. 야, 너네 핸드폰 어쨌어? 나 거기에 뒀는데 네가 거기 두라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put it there. put인데 왜 바꾸지 않았죠? 이거는 불규칙. 이거 모양 바뀌지 않고 그대로 put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모양 안 바뀌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외워주세요. I put it. 내가 그거 뒀어. 물론 it이 아니고 뭐 the book, 그 책, my cell phone, 내 핸드폰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줘도 되지만 뭐 보통 얘기하다 보면 뭐 내 핸드폰 어디 놔뒀어 라고 하면 굳이 반복해주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I put it. 나 그거 뒀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뭐 on the desk라고 책상 위에 아니면 in my room, 내 방 안에 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도 되지만 간단하게 거기, there.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복잡한 게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it이나 there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말하셔도 좋아요. I put it there. 그러면 정말 얘기를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손발이 있잖아요. 이 제스처를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화장실은 있습니다. 막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 막 이렇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외국인이 있지. 그 다음에 한 1, 2초 지나면 갑자기 이제 영어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또 심장이 뛰기도 하고요. 저는 한국 사람도 낯선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그냥 저기요. 아주 표정은 공손하게 there, over ther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영어가 조금 짧더라도 이렇게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I put it there. 이거 할 때 그냥 I put it there 이러면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약간 그냥 살짝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I put it there. I put it ther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I put it on the desk. 책상에 놔뒀습니다. 라고 해주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알다가 아니고 알았어. 뭐 한 5분 전쯤에 맞다. 걔가 맞구나.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I knew he was right. 여기서도 I knew라고 know의 과거형, 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I knew, 난 알았어. He was right. 그가 옳았다는 걸 말이야. 여기서도 비동사, 그냥 is가 아니고 was 과거를 똑같이 사용해줬죠. 계속해서 복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복습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바퀴 돌리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 복습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죠. 다시 해볼게요. 그가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I knew he was right. I knew he was righ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너 어땠어? 너 걔랑 어땠어? 아, 우리 좋은 시간 보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야, 너 가족여행 갔다며? 우리 좋은 시간을 보냈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e had a good time. 간단하죠? Have a good time. 요거는 제가 한국어처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광고에 등장했었나요? Have a good time 하면 좋은 시간 보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과거형으로 had가 들어가면 보냈다. 만약 어저께 좋은 시간 보냈어 라고 하면 We had a good time yesterday.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즐겼고 좋은 시간 보냈고 뭐 이런 되게 좋은 느낌, 요거 사용하면 have a good time, 요거 딱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 뭐 enjoy 같은 동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네, 그 표현을 만약 딱 떠올라서 얘기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 표현 추천해 드릴게요. Have a good time. 과거형으로 We had a good time. 혹은 좋은 시간 보내 라고 그냥 단독으로 Have a good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7시에 일어났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너 몇 시에 일어났어? 나? 7시에 일어났지. 과거 이야기죠? 과거형 쓰셔야 됩니다. 영어로 가면 이렇게 돼요. I got up at 7. get up, 이건 일어나다죠? 과거 형태 되면 I got up이 됩니다. I got up. 이것도 형태가 ed가 아니고 바뀌었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입으로 따라하면서 아, 몰라, 그냥 나는 내 입에서 그냥 과거는 got up이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은 거죠. 참고로 get up은요, 이렇게 몸을 get up 이 느낌이고요. wake up은 눈을 감았다가 wake up 이 느낌입니다. 눈만 뜰지 몸까지 움직일지. 사실 크게 막 너 왜 그거 썼어 라고 막 따지진 않으니까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7 등장했는데 7시에 라고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이 잘 어울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전치사에서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at 7, 7시에 I got up at 7. I got up at 7.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got up at 7.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맥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걔네들 맥주 몇 잔 마셨어. 이 몇 잔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로 또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hey drank a few beers. 네, a few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요건 한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건데 그냥 몇몇의, 조금의 그런 뜻입니다. 맥주를 왕창 마신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마셨어 라고 하면 a few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A few beers. They drank a few beers. 참고로 그냥 더 간단한 표현으로 some beer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둘 다 조금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They drank a few beers. 그들은 맥주 몇 잔 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drink인데 drank. 이것도 ed 안 붙고 일부러 좀 안 붙는 거 위주로 많이 가져오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접해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는 글 쓰면 바로 I know가 아니고 knew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 ed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책으로 보고 아마 외국인하고 만나시는 분이라면 외국인이 얘기하는 거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침을 걸렀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거르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광고에 오른쪽 밑에 무슨 버튼 있죠? 네, 그 동사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skipped breakfast. I skipped breakfast. 스킵이 건너뛰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이 광고 보시다가 광고를 나 그만 보고 건너뛸 거예요 라고 하면 스킵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것들을
건너뛰다라고 할 때도 skip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P를 한번 더 붙이고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I skipped breakfast. 나 아침 건너뛰었어. 요것도 그냥 I skipped breakfast 라고 하는 것보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배고파. 꼬르륵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왜 그래? 너 뭐 배고파? 아직 시간 얼마 안 됐는데? I skipped breakfast. 혹은 저녁 시간에 꼬르륵거린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죠? I skipped dinner. 네, 혹은 I skipped my class. 이렇게 하면 수업을 건너뛰었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그림을 그리고 따라해보고 반복하고 감정을 넣어보고 이러면 완벽하죠. 네. 그 다음 10번째는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출근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죠. 이렇게 말한다면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I went to work by subway. 자, 이것도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면 좋은데요. 물론 그냥 go, 가다, to work, 일하러. to가 미래를 표현하는 거니까 가다, 어디로, 일하러. 요렇게 조각 내서 외워주셔도 되지만 요렇게 자주 사용하고 간단한 건 go to work, 일하러 가다, 출근하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공부하러 가다 라는 의미도 있겠죠. 이 출근하다 라는 표현 꼭 외워주세요. go to work. 나중에 제가 출근, 퇴근, 그 다음에 뭐 야근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덩어리 표현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형태는 go는 went로 바뀌거든요. I went to work. 그러면 나 출근했어요 라는 말이 되고요. 수단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b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subway가 들어가는데요. subway 외에도 by bus, by taxi, by car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인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 아침에 어떻게 왔어? I went to work by subway. 나 지하철 타고 출근했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혼자 바꿔보는 겁니다. 나 버스 타고 출근했지. I went to work by bus. 근데 여러분 늦잠자한 거예요. 나 택시 타고 출근했어. I went to work by taxi. 표정을 약간 다르게 해주셔도 좋겠죠. 어떡해, 나 돈 아껴야 되는데 I went to work by taxi because I was late. 나 늦었었거든. 이런 식으로 막 혼자서 막 쉬운 표현들 사용해서 배웠던 것만 이렇게 조합시켜도 내가 원하는 거 100%는 아니더라도 70%, 60%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늘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그냥 비가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제는 비가 왔어요 라고 어제라는 사실을 탁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It rained yesterday.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하루 전, 이틀 전 하면 ago를 사용해서 a day ago, 2 days ago, 3 days ago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last로 붙여서 last month, 지난달, last year, 작년 이런 표현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다가 나중에 이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요 첫 번째 의미단위만 잘 나오시면 나머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뭐 날씨가 맑고 이런 날씨를 얘기할 땐 it을 사용하면 되고요. It rained. 비가 왔어요. Yesterday. 어제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어제 너 산책 왜 안 갔어?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 왔거든요. 뭐야? 너 신발 왜 이렇게 젖어 있어?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 왔었거든.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쑥쑥 늘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제 테니스를 쳤어요 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테니스 치다. 공을 하는 스포츠는 play를 사용하죠.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I played tennis yesterday. I played tennis. 저는 테니스를 쳤습니다. Yesterday. 어제께 말이죠. 라고 완성 지어줬습니다. I played tennis yesterday. 저는 어저께 테니스를 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play tennis, play tennis. 나중에 되면 그냥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제가 자세하게 또 이
덩어리 동사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플레이를 사용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자기 수련과 같은 스포츠는 do, 막 돌아다니는 거는 go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저께 테니스 쳤습니다. I played tennis yesterday.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장 완성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그들은 밤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참고로 밤새도록은 이런 표현이죠. all night. 네, 이거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all night. all night. 요거 그냥 all night 아니고 all night. 이렇게 멜로디 타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춤추다는 영어로 dance. 거기다가 이는 그대로 살리고 d를 붙여주시면 돼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요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책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여러분 것으로 될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